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즉 1월 31일까지 계속 유지하죠. 근데 이제 헬스라든지 커피숍 같은 곳, 다중이용시설 조건부로 영업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당 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법안들 속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이제 등판으로 서울시장 경선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시죠. 권영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예.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계속 지금 2주 더 연장하는 건데. 예. 자, 조건부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설 조금 이제 풀어주는 건데요.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고통 때문인데 정부의 결정 이렇게라도 좀 완화한 거 맞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여당에서 여러 가지 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이 방역도 해야 되고 또 경제라든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상충되는 이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여전히 세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태원에 상인분들을 면담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태원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9시가 지금 제한인데 9시 넘어야지 상권이 이루어지는 장사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헬스장은 허용을 하면서도 샤워는 금지시켰는데 샤워는 못하게 됐죠. 샤워 운동하는 데서 샤워하지 말라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지요. 근데 이게 목욕탕도 여전히 금지되면 모르겠는데 목욕탕은 진작부터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세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의적이고 이렇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 쪽도 그렇지만 야당에서도 이제 이 소상공인들 이 손실 보상해주는 법안들 발의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피해 보상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야당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 법안을 발의하는 게 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업 손실도 보상을 해주고 조세라든지 각종 공과금 정책 자금의 대출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법안에 기본적인 기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행정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는 지금 위로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부가 끼친 이 피해에 대한 사실상 보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로 그분들한테 손해가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충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손실을 요구를 하고 그분들은 그 손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겪는 손실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보상 정책이라든지 위로 정책이 위로금 지급 정책이 이런 기조하에서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이런 피해를 끼친 데 대한 보상이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 나눠서 특히 피해 본 사람한테 이제 위로금이 아니고요. 이제 보상 차원이니까 그 피해를 본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혹시 해외 사례가 좀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한 기조로 미국도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기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이를테면은 아까 그 이태원 쪽 찾으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월세가 보통 한 기본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한데 많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요? 예, 그럼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이만큼 본 액수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전체는 다 못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은 해줘야 된다라든지 한 90%는 해줘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끊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여전히 보편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아직도 지금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당한컨대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분은 이거는 그 포퓰리즘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선거용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재원이 충분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해도 또 이 특별히 피해를 본 분들한테 그 피해 보상도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 직접 피해를 더 많이 본 분들,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한테 이 우선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는 사실은 이분들의 피해가 아직 크질 않았고 또 갑자기 경기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처음에 보편 지급 형태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피해가 오래돼서 이제 이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입당 안 한다고 이제 확실하게 밝히니까 이제 원래는 입당 한 해 만에 그 조건을 보고한다는데 이제 아예 이제 조건 없는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분 당장 내일 당장부터 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경쟁력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오세훈 후보는 그 경력이라든지 그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당연히 주요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 지난번에 조건부 선언을 출마 선언을 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다시 이제 출정식을 며칠 전에 한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사실 1년짜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오세훈 후보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 10년이 지났으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요. 물론 10년 전에 서울시하고 지금의 서울시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발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엉클어졌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장을 두 번이나 해도 다 8년은 아닙니다만은 두 번이나 했다라는 점이 아마 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강점이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 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3명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찍힌 거라고 보세요? 이 발언. 역시 그 당외 인사 우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안철수
그 후보하고는 뭐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는 게 그 뭐 다 거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점은 아마 안철수 후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부분이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 근데 뭐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분들이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게 중론인데 예. 지금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내지는 폭정을 막는 게 중요하고 폭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여당을 상대로 해서 예. 우파 야권이 승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이 국민의힘 당 제1야당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우리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 중에서 하나가 이 최종 후보가 돼가지고 그 여당의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게 뭐 가장 좋은 거겠지만, 예. 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누구라도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 후보 특히 이 안철수 후보가 우리 후보들하고 이 비교해서 예.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공정한 이 경선 틀을 만들어주는 거가 네.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예. 그, 지켜보신 김종인 위원장, 인재영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예. 그렇게 가까이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네, 경륜이 네. 굉장히 풍부하신 분입니다. 네. 예. 뭐 비판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비판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비판이야 뭐 예. 아침부터 좋은 얘기만 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경선 전에 단일화는 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눠져서는 그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뭐 거의 상당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경선이라는 게 뭐 당내 경선이겠죠. 당내 경선, 우리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전후를 불문하고 당연히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승적으로 그 전체 우파들의 이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비 선거 준비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당이 단지 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단일화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단일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역할이고 의무지만 결국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자기 희생을 해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 단일화에 응해야 된다. 이게 우리 당내 경선 전이든 혹은 이후든 최종 선거 전이든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제가 좀 질문할 거 좀 많이 좀 준비해놨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요 연결해서 또 주중자사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불러주시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